봤어요. 모든 예능 프로그램, 모든 유튜브에 아정당 안 나오냐고. 최근에 그 원빈이 광고를 하더라고요. 사업은 결국에는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한 구조가 서로 맞아 떨어졌으니까 이번 딜이 성사가 된 거지. 대표님 아정당 엑시트한 거 보셨어요? 스레드에다가 막 1,500억 입금되는 거 막 올렸더라고요. 전 깜짝 놀란 게 어쨌든 아정당이라는 게 이렇게 가치가 높게 평가될 줄 몰랐거든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산업 구조가 많이 바뀌었잖아.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거든. 그리고 투자의 패턴도 예전에는 아이디어가 괜찮아? 그럼 막 키워줄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쿠팡, 유통구조가 싹 바뀌었잖아.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했었단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 투자의 패턴이 바뀌어서 실체가 있고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쪽에만 투자를 하게끔 바뀌었어. 그렇게 보면 이게 완전 알짜 사업인 거야. 사업하는 사람들 핸드폰 요즘 몇 대야? 최소 2개는 있죠. 아정당은 어떻게 보면 생활 밀착형 렌탈 서비스 플랫폼인 거야. 렌탈 사업의 특징이 뭐야? 구독 서비스잖아. 네.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온다야. 요즘 어때? 삼성, LG 구독 서비스 하잖아. 구독 서비스 하잖아. 왜 해? 가전제품 팔면 냉장고 막 10년 이상 써. 그 다음에 또 창출을 계속 해놔야 되는데 이게 인구 구조랑 봤을 때 계속적으로 판매가 된다라는 게 예전에는 이제 글로벌로 간다고 하면서 키웠지만 기업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중요하고. 매출이 올라가야 되는 거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되는 거고. 내가 이 대표님 실제로 만나보진 않았지만 이 인터뷰 사례를 보니까 그 아버님이 하시던 일에서 유통 구조의 유통 마진을 갖고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시선을 봤거든. 그런 부분에서 출발돼서 이미 어렸을 때 우리 가정이 그걸 당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보는 눈이 비즈니스 시각적인 부분이 이제 튀었고 거기에 대한 모델을 잘 잡은 거지. 예를 들어서 인터넷하고 모바일을 처음에 잡고 가니까 그 다음에 구독 서비스에 해당되는 렌탈 사업에 관련된 것들을 갖다 붙인 거지. 그때부터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는 거야. 왜? 하나를 잘했어. 이게 성공했어. 그럼 비슷한 걸 갖다가 붙이면 되거든. 그럼 어떻게 돼? 매출하고 이거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 근데 그 상태에서 목표를 어떻게 갖냐에 따라서 달라져. 목표가 엑시시다. 어떻게 해야 돼? 확장을 빠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3년 우리가 재무제표를 오픈해야 되잖아. 근데 그 재무제표가 상승 곡선을 그려야 되니까 1차 년도에는 하나를 잘해서 100억을 띄웠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비슷한 애들을 붙여가지고 몇백억이 올라갈 거를 예상이 되잖아. 그렇게 해서 2년차를 가는 거야. 그럼 3년차 때 어떻게 해? 광고를 막 모든 예능 프로그램, 모든 유튜브에 아정당 안 나오냐고. 하다못해 몇만이 나노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한테도 광고를 뿌리잖아. 네. 그거는 이제 때가 됐다는 거거든. 아 근데 궁금한 게 유튜버들은 그렇다 칠 수 있는데 최근에 그 원빈이 광고를 하더라고요. 까다롭기로 유명한데 아정당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봐봐. 우리 메가커피 1,400억에 엑시스 됐다? 근데 메가커피보다 그 당시에 컴포즈가 좀 네. 그 아래 단계였잖아. 맞아요. 근데 결국에 시간이 지났을 때 컴포즈가 밸류를 잘 받았어. 모델 누구 썼어? BTS 뷰를 썼어. 네. 선투자 들어가는 거야.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아정당 처음에 봤을 때 아정당 뭐야? 왜 자꾸 돈을 거론해? 왜 자꾸 나와? 라는 이미지가 그닥 좋진 않았잖아. 맞아요. 네, 그랬을 때 나는 다른 그 흔한 모델들보다는 원빈이라는 친구가 왜 이 모델을 했을까 싶을 정도의 뭔가 메리트를 줬겠지? 근데 그 정도의 이슈 궁금증? 우리 사실 다른 브랜드 모델이 바뀌었다고 저 모델이 왜 그냥 그런가 보다 저 하거든요. 브랜드의 모델을 하지라고는 퀘스천을 갖진 않잖아. 아예 매칭이 안 되는 이미지를 넣으면서 거기까지 또 바이럴을 생각한 거네요. 그렇지. 그렇게 빌드업을 굉장히 잘해갔다. 근데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사업은 결국에는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비즈니스 모델을 아빠의 사업을 통해서 자기가 인지한 거지. 어떤 사람은 아빠의 사업으로 인해서 내가 우리 집이 망했어. 그래서 나는 보조를 못 받고 우리 집은 그냥 그렇게 됐어. 라는 게 보통이야. 근데 당한 걸 가지고 승화시켜서 완전히 그걸 가지고 모델을 다시 잡아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보면 이런 시련들이 어렸을 때 빨리 닥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아니 나도 약간 그런 케이스거든. 내가 5살 때부터 우리 아빠 사무실에서 커피를 타서 용돈을 벌었잖아. 근데 그걸로 인해서 사람을 파악이 되니까 이 사람과 비즈니스가 파악이 되니까 내 사업도 그렇고 남의 사업도 코칭을 해줄 수 있는 거거든.
내가 이제 주변에 엑시트하신 대표님들 많고 나도 여러 번 엑시트를 해봤잖아. 근데 사람이 이렇게 인정 욕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팔고 나면 명함빨이 사라지잖아. 난 누구? 여긴 어디? 그러니까 한 2, 3년 놀다 보면 현타가 올 때가 있어. 근데 그때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 투자. 투자자로서의 삶을 살아.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자기가 성향상 투자보다는 자기가 뭔가를 또 할 수 있다라는, 내가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회사도 매각을 해봤는데 라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한 3년이면 락도 풀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돼서 또 새롭게 사업을 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장했다, 성공했다라는 교육 사업을 할 수도 있으니까 자기 엑시 구조를 또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지. 내 사업도 하나로만 보면 그냥 교육 사업인 거야. 대표님들을 사업의 생애 주기에 해당되는 것들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다음 섹터에서 발생할 걸 미리 알려준다라든지, 사업만 키우다 보면 자기 자산이 형성이 안 되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자산을 뭐 만드는 걸 도와준다라든지, 엑시스를 하는 방법의 구조를 짜준다든지, 이런 것처럼 나도 하나의 교육 사업을 다양화하고 있잖아. 다양한 채널로 어떤 누군가는 커뮤니티에 와서 네트워킹을 하면서 정보를 얻으면서 자기가 만나고 싶은 선배 기업가들을 만나는 이런 형태가 되기도 하고, 하나를 굉장히 다각화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러면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지. 아니 근데 그래도 1,500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잖아요. 근데 왜 그걸 사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걸 사간 회사가 커넥트 웨이브잖아. 근데 보니까 나는 아직도 이게 있나 싶었는데 다나와하고 에누리, 나 진짜 나 1세대 이거 아니에요, 그거? 맞아. 나도 그 시대의 컴퓨터 사람이잖아. 샀을 때. 그래서 거기서 다 예전에 샀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 플랫폼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생활 밀착형 렌탈 사업을 하는 걸 산 거지. 그럼 결국에 뭘 산 거야? DB 산 거야, DB. 고객 데이터. 이 고객 데이터에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홍보해서 간다고 하면 얼마만큼 성장되겠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를 잘 만들고 비슷한 걸 붙인다. 그러한 구조가 서로 맞아 떨어졌으니까 이번 딜이 성사가 된 거지. 아니 근데 그러면 그런 핏한 회사를 찾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게 핵심이지. 어떻게 찾는 거예요, 그런 거는? 투자자가 원하는 핏으로 맞추는 기관이 있어. 뭐 재무적인 부분부터 인사, 노무, 뭐 어떤 그 사업적인 리스크가 없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손보는 기관들이 있고, 그래서 내 밸류를 잘 투자자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매칭시키는 거는 내 업에 관심이 있거나 내 회사에 대한 밸류를 맞춰서 사갈 수 있는 그 자금 성격이 맞는 회사들이 있어. 그 회사들하고 연결고리를 내가 찾아주는 거지. 그래서 대표들이 와서 자기 거 의뢰할 때는 긴밀하게 와서 그 부분을 컨설팅 받는 거야. 컨설팅의 영역이긴 하네. 그치. 최근에 산업이 바뀌면서 그 모든 산업군이 안 좋아지잖아. 근데 항상 단군 이래로 호경기가 없었어. 항상 불경기야. 항상 작년보다 올해가 안 좋아. 그리고 내년이 더 안 좋을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위기를 기회로 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뜨는 사업들은 있어. 이렇게 캐시플로우가 있는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엑시 구조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기업들만 또 찾아서 계속적으로 턴오버가 될 거야. 그래서 그런 형태로 생각을 했을 때 내 비즈니스에 대한 점검, 내 머릿속의 한계로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기 비즈니스 점검이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나도 인풋이라는 걸 받으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커뮤니티에 좀 소속이 돼서 준비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구조가 너무 바뀌기 때문에 예전만의 방식으로만 하기에는 기업이 사라지고 소멸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한 번 더 내 사업은 어떤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